뱅크 런. 그럼 스톡런은 스탁 런. 뱅크런 뭐가 튄 거예요? 은행이 도망. 그러면 스톡런은 뭐예요? 주식이 도망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뱅크런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라면 스톡런은 대규모 주식 매도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기사를 하나 봅시다. 스톡런 위기에 놓였다. 여기서는 장기 채권에 담았다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다. 아까 은행 이야기했는데, 자, 실리콘밸리뱅크 얘가 무너진 이유는요 40년 전통인데 36시간 만에 저기 위험하다 싶으니까 예금자들이 띡띡띡띡띡 내 돈 빼줘 내 돈 이러면서 일어난 게 뱅크런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파로 번지고 있는 곳들을 보면은 올라갔던 뱅크런 보시면은 말이 뱅크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산 여파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47.11% 폭락, 그 다음에 주가 30% 폭락, 주가 59.9% 빠졌다, 80%까지 하락했다. 지금 주식에서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빼는 게 아니라 은행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주 주가 폭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사를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산된 은행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주는 보호를 받지 않으니까 주주들은 이제 스톡런 하는 거죠. 예금은 전액 보장합니다.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지금 원래 25만 달러인데 예금은 전액 보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예금만 보장해주는 거죠. 예금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데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보호를 못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자들은 안심하고 있는데 은행주를 산 사람들은 그럼 나는 어차피 파산하면 예금자들도 망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망하죠. 내가 A 회사에다가 주식을 엄청 샀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주가 폭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래 정지가 돼버리죠. 팔지도 못하고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그런 사태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뱅크런이 터졌다. 예금자 보호는 해주겠다. 아 그래? 그럼 예금자들은 어차피 터져도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까, 혹은 보호를 해준다고 옐런이 확정짓지는 않았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하고 넣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주식은 그게 안 되죠. 거기서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르르 빠지는 거고. 그러면요 무너질 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800억 정도 있는데 예금자들이 다 인출해가지고 다 빼가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에서 빼가서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뱅크런 다음에 스톡런이 터진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터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들은 늘 생겨날 수 있습니다. 스톡런 아니면은 은행채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만큼 지금 은행의 불안이 심각하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은행만 터진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많이 터져. 플러스로 또 한 가지, 주식은 심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위험이 든다 해가지고 한 10%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손해보기 전에 우르르 빠집니다. 터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더라도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널뛰기를 하잖아요. 예금은 내가 넣어놓는 돈 내가 빼든 안 빼든 간에 그 한 4천만원 예금에 놨는데 얘가 갑자기 6천만원으로 튀었다가 2천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러진 않죠. 근데 주식은 나는 저기가 안전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거예요. 게임스탑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공매도 한다고 하니까, 공매도가 뭐예요? 얘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100달러 짜리 주식을 내가 빌려와요. 그래서 얘가 90달러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100달러 짜리 주식을 빌려와서 판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90달러일 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자 붙여서 5% 붙이면 94.5달러. 그러면 주당 5.5달러의 이익을 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공매도인데 공매도 세력 들어오니까 빡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가격 올려버렸죠. 그러다가 이거 어느 정도 진정됐다 싶으니까 급격히 빠졌어요. 요때 이렇게 공매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가 쫙 올렸다가 그 다음에 우수수 빠지죠. 그래서 빠지게 될 땐 또 우수수 빠져요. 여기 정의로 뭉친 것 같지만 다들 자기 이득 때문에 뭉친 거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매도를 혼내주자 이런 여론들이 생기면은 다들 와가지고 주가를 올릴 거 아니냐. 그래야지 공매도 하려는 애들이 개박살이 나니까. 내가 100달러에 빌려가지고 일단 판 다음에 나중에 90달러로 갚아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150달러가 돼버리면은 내가 100달러에 팔아서 150달러에 산 다음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타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뭉치면은 주가가 확 오르겠구나 하고 이득 보려고 들어간 거지. 근데 처음에 명분 잡은 사람은 그때 팔아버리면 상욕을 먹으니까 그 사람만 못하는 것일 뿐이지 다들 이득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득 봤다 싶을 때 쭉 빠지잖아요. 요것만 보더라도 주가 빠질 때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나는 진짜 정의를 위해서 저 사람들 공매도 때문에 미국이 한두 번 개미들이 피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눈앞에 돈이 사라지면은 달라지는 것처럼 은행주도 그런 식으로 빠진 거고 그게 심화되면은 수상론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주식까지 보장할게요. 위험 자산을 보장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터질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은행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뭐 기사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혔던 신용 부도 스워프. 이게 하루 거래량이 한 건에 불과하지만 불안의 원인이 됐다. 이것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해당 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CDS를 알고 가야 되죠. CDS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MBS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은행에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가지고 다른 곳에 채권으로 팔아서 돈을 다시 받아온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한테 빌려준다. 이게 MBS. 그러다가 살 사람들은 다 샀어요. 그래서 프라임 등급부터 프라임 등급 한 90%, 그 다음에 한 9%는 안전한 것, 그냥 일반 등급,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을 1%, 이런 식으로 막 묶어가지고 채권을 만들어서 한 게 CDO죠. 근데 요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게 뭐예요? CDS. 얘가 보험 같은 거다. 그래서 별이 5개짜리인 사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이런 사람들 같으면 나 돈 좀 빌릴게요. 별이 5개짜리 고객이죠. 이 사람이 안 갚겠어 설마? 파산하겠어? 그런데 별이 뭐 3개짜리도 있고 별이 뭐 2개짜리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요 CDS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보험료를 받고 대신에 얘가 터지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얘라는 보증인을 세운 거죠.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별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용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것. 자, 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30년 무사고 운전자. 30년 무사고 운전자면은 보험료가 잘 안 올라가겠죠. 근데 보험 안 되는 쪽으로 막 소문이 들려요. 이 사람이 30년 무사고 운전자이긴 한데 걸리진 않았는데 맨날 술 먹는데. 맨날 술 먹고 수전증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떨어.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 판정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술 먹고 운전하진 않더라도 중독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판단력도 막 굉장히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30년 무사고 운전자랑 똑같은 보험료 받기보다 저 사람은 더 위험해 보이니까 너 보험료 더 내, 그러겠죠. 보험료 더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소리는요, 무사고 운전자인 줄 알았는데 맨날 술 먹고 있고 수전증 있고 다리 떨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였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보험료에 못 해주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도 당신이 낸 돈에서 당신이 받아갈 돈을 계산해서 하는 건데 당신이 아무리 봐도 받아갈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더 내셔야죠. 사고 한 번 나면 돈 더 내죠. 왜? 또 사고 낼까봐. 예를 들어 사람 평생 3번의 사고를 내는데 당신은 한 번 사고 내셨으니까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보험료를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낼까봐 보험료를 더 받는 거예요. 사고 낼까봐 CDS 프리미엄 올라가는 거다. 터질까봐.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터질 가능성이 높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 저기 터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한 건 거래됐어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짜 미친 시장이었던 게 저기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거기 한 16억 17억 하고 있던 거 매물 싹 내리고 21억짜리 거래 하나 딱 뜨니까 아 저기 21억짜리 아파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것도 한 건으로 딱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사태들이 저 은행들에서 그치느냐, 저 정도에서 그치느냐. 다행히 이번에 조금 뭐 은행주들 올라가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고 불안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런 곳들이 더 크게 터진다든가 아니면은 못 버틸 곳에서 터진다든가 그래서 한 군데에서 터진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좀 상징적인 곳이 터진다. 그러면은 스톡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혹은 굳이 스톡런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채권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 본드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